안녕하세요. 말씀드리십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을 좀 보니까 대부분 2, 3주 정도 이 시황이 크게 바뀌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카카오톡상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상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글귀이고 제가 이 스크린샷을 해서 스냅샷이라고 해서 공유드린 내용들이 잘 안 보시거나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유드렸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금일 좀 시황을 분석 드리려고 하고요. 최대한 좀 빨리 업로드를 시키려고 하니까 편집은 최소화해서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남아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고르지 못한 점 양해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오늘 시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핵심적으로는 증시는 여전히 상하로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증시는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구간인데 그에 비해서 원자재 시장은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좀 포커스를 바꿔서 증시에서 원자재 쪽으로 간다면 수익이 날 것이고 증시 쪽에만 계속 있는다고 하면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도 어느 정도 좀 남았지만 하락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남은 상태라 위아래 변동으로 인해서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가 위아래로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생각보다 증시 같은 경우는 단타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근거들을 좀 보면서 간단하게 볼 것인데 사실 지난 2주 동안에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파형이 조금 업데이트 되었을 뿐 크게 시황상에서는 변동이 없다는 점 참고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보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부터 볼 것이고요. 장단기 금리차는 제가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2년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년물이 더 급격하게 상승해서 현재와 같이 장단기 금리차 중에서도 특히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유의해서 항상 보자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2년물의 금리보다는 10년물의 금리가 더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급격한 10년물 상승은 보이지 않지만 원자재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10년물이 더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의 우려가 나오려고 하면 유가나 가스가 지금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돼야 됩니다. 현저히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얼마부터라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원자재가 튀려는 모습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향후에 10년물 금리가 더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장단기 금리차 역시도 여기에 있는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시나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파형 자체가 5%로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받을 것이다. 아래 꼬리가 있고 여기 아래쪽에 갭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내려올지는 파형을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정도까지 해서 지지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지지 저항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파형이 아래쪽에 있는 보조지표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파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3파 이후에 짧게 3파 조정, 아래로 크게 5파로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되고요. 혹은 아래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짧게 조정 이후에 1, 2, 3, 4, 5 형태로 파란색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파형을 굳이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해석하려기보다는 위쪽에 있는 파란색 하락 추세선을 뚫든지 혹은 아래쪽 지지 영역을 뚫고 내려가냐에 따라서 파형 해석을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을 하든지 혹은 여기서부터 상승 파형을 시작했든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아래쪽으로 조금 더 간다고 하면 시장이 위아래로 요동을 치면서 조정 형태를 조금 길게 보면서 증시가 조금 더 상승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시장이 조정을 횡보를 하면서 이후에 고점을 한 번 더 높인 이후에 하락을 바로 하는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는 경우가 두 가지잖아요. 10년물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2년물은 큰 변동이 없던지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10년물은 그대로 있는데 2년물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우려가 된다고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생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오른 단기금리를 버티지 못해서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단기물 금리를 급격하게 낮춰야 되는, 이것은 시장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 경우겠죠. 이 두 가지 어떤 경우이든 현재 하락 추세대를 뚫고 올라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둘 다 부정적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이든 증시에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아래 파형을 만들다가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진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경우에 반대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반등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변동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을 뚫던지 혹은 하단에 있는 지지 저항 영역을 뚫고 내려가든지 해서 아래쪽 갭을 채우는 모습을 좀 더 보이든지, 이런 두 가지 옵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200이고요. 코스피 200은 일본 기준으로 먼저 보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5파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지속적으로 상단의 고점을 말씀드리는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 336 영역에서 345 정도의 이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구간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 상단의 캡을 채울지 말지를 현재 테스트 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상단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서 보이는 5파 영역이 어떤 식의 파형인지를 지금 카운팅을 해봐야 되는 거죠. 1시간봉 기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앞서 보셨던 주요 지표들, 주요 이정표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위아래 왔다 갔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준을 보자면 여기서 조정 구간을 거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지금 5파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파형대로 말씀드리자면 1파, 2파 이후에 여기서 1, 2, 3, 4, 5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1, 2, 3파, 4파, 5파로 해서 크게 위쪽에 있는 갭도 채우면서 여기서 보이는 횡보 구간을 조정 형태가 앞서 보셨던 주요 이정표들과 맞춰봤을 때는 여기가 3-4파가 아니겠는가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가 3파니까요. 1, 2, 3, 4 여기가 전체 3파 구간 중에서 4파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이 똑같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이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될 때까지 꾸준히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P50이라고 권유를 드린 것이고, 후원인들께서는 시황방송뿐만 아니라 반드시 교육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분이 제가 제시해드린 큰 뼈대에서 여러분만의 살을 붙이시려고 하는 학습을 꾸준히 하실 때만 이러한 제 설명을 이해하시고 매매에서 실제 행동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고 수익이 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제가 수익 난 걸 수익 인증을 잘 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목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후원인들께서 모두 다 도움이 되시길, 그리고 수익이 나시길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가 카카오톡상에서 말씀드렸던 매매의 원칙 총 4가지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아, 마이스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난 어떤 식으로 매매의 원칙을 세울 것인가. 저는 이미 P51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된 것처럼 해보신다면 가장 빨리 수익이 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되려고 하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배경, 생각의 배경이 되는 교육 영상을 반드시 보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음 보실 것은 나스닥도 사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앞선 이정표들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상단을 높일 수 있지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전체적인 보고 있는 파형이 1, 2, 3, 4, 5 형태죠. 그리고 이후에 3파 반등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과는 좀 달리 어느 파형에서 현재 연장이 되고 있냐,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반등을 3파로 하고 있는데 3, 여기도 5파로 가고 있죠.
그래서 5파 파형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과 달리 중간 파형이 굉장히 깁니다. 한국과 달리 3파 연장이 아니라 5파 연장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파형 자체가 1, 2 이후에 3파가 연장이 이미 되었습니다. 1, 2, 3, 4, 5로 해서 3파 연장, 조정 이후 다시 5파로 올라가고 있는데 5파가 여기서 완료가 됐어야 되지만 5파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하로 조정을 받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파형이다 보니까 이곳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파형 형태로 봐서 1, 2, 3, 4, 5 형태 그리고 5파가 연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현재 상승해 보려고 하는 파형 자체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5분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카카오톡상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파형을 보시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 3, 5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나온 파형 형태가 5파가 아니에요. 5파가 아니라 일종의 쐐기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3, 3, 3, 3, 3 이런 식으로 해서 쐐기 형태, 잘 나오지 않는 쐐기 형태로 계속 보이고 있어서 독특한 형태로 지금 조정이 끝나고 여기서 이렇게 5, 3, 5 형태로 끝나고 다시 상승 파형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파형을 보더라도 현재 1, 2, 3, 4, 5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조정 형태를 이런 식으로 받은 이후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단 말은 이 파형이 맞다면 오늘부터는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파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5파를 만들면 될 것인데 전 고점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하겠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파형을 만드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왜냐면 제가 보고 있는 형태가 이게 5파가 맞다면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다시 크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5분봉은 스토캐스틱 RSI가 이미 과매수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봉으로 만약에 여기서 과매수권이 다 들었다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다시 시간을 꺾일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조정 파형이 조금 더 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파형이 나올지는 현재 상황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갭도 있고 크게 하락한 파형이 있는 데다가 여기서 보이는 파형이 상단에 있던 갭으로 인해서 지지 저항을 받다 보니까 파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단 5분봉 기준으로 보자면 일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마지막 5파이고 상단을 한번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 못하면서 파형을 작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연장 형태로 가고 있지만 연장의 부위가 5파 연장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죠. 그리고 상단의 지지 저항 영역이 일단 버티고 있고 갭을 크게 상단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파형 진행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여러 정황상을 봤을 때는 작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반등을 하더라도 5파 구간에서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연장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대략적인 설명을 드려봤고요. 시황이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보시면서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가장 중요한 교육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이 기간을 충분히 공부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장은 돌고 돕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몇십 년 동안 돌고 돌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익히시면서 배우신다면 향후에 몇십 년 동안 똑같이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수익이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수익을 반드시 지금 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제대로 배워서 이런 기간 동안에 꾸준히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학습에 전념하시면서 본인의 수익에 큰 영향이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만 매매를 해보시면서 스킬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